안녕하세요. 관양고등학교 교사 한득재입니다. 학기말 자율선택 프로그램의 하나로 실시한 우리시 정책 제안이라는 수업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수업의 특징은 학기 말에 14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프로젝트 수업으로 2명의 국어교사가 협업하여 디자인한 수업입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선택 과정 중에서 희망하는 과정을 선택을 했고요. 특히 이 수업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아이패드 활용 수업 디자인 연수를 듣고 아이패드 넘버스 앱을 활용한 수업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체인지 메이커 교육을 기반으로 합니다. 저희가 이 14시간에 걸친 프로젝트 수업을 하기 전에 30분에 걸친 희망 학생들에 대한 사전 준비 모임이 있었는데 이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진로별 모둠 구성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포스트잇에 자기, 진로, 희망을 쓰고 그것을 유형별로 분류하여서 미디어, 심리, 경영, 경제, 교육, 법, 행정, 건축, 건설, 기계 이렇게 총 7모둠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 모임에서는 아이들이 모둠에서 활용할 아이패드를 배부하고 그 다음에 넘버스 활동지를 배부를 했고요. 간단하게 수업의 흐름을 안내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무엇을 경험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법, 행정 모둠의 활동지를 좀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체인지 메이커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근데 이 수업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이 모둠 구성이 진로에 따라서 설정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서로 친해지지가 않아서 약간의 그 소개하는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안양시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모둠마다 5개 써봐라. 그렇게 하고 또 모둠원이 쓴 5개의 그 안양에 대한 키워드들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우리시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한 요 안양시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좀 뒷이야기이긴 하지만 수업을 다 끝내고 이 같이 협업한 선생님하고 같이 피드백을 하면서 그 선생님께서는 이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팀 빌딩 하는 이런 활동들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좀 가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익숙하진 않았지만 이런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실은 팀원들끼리 좀 소통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아주 짧게라도 갖는 것은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팀빌딩을 하면서 그래도 좀 유의미했던 거는 아이들이 떠올렸던 안양시의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서 뭐 하기천, 안양천, 그 다음에 뭐 안양예술공원이라든가 학원가라든가 그 다음에 뭐 관양고, 당연히 저희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이름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그 정책을 제안할 때 아이들의 아이디어가 이때 떠올린 안양시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들하고도 연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팀 빌딩 활동이기도 하면서 시 정책 제안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데도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체인지 메이커는 공동체 문제에 공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여기 실제로 이 체인지 메이커로서 활동한 고등학생들의 예시를 보여주면서 체인지 메이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이들하고 알아봤고요. 그리고 여기 체인지 메이커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영상으로 좀 제공해서 아이들이 좀 의미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을 링크해 놓았습니다. 어른들의 시선이 달갑진 않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사회에 나와가지고 이런 걸 하고 있어? 우리가 얘밖에 공부나 해야지, 대학이나 잘 가야지. 그런 편견이 저희 네, 아이들이 이렇게 이 체인지 메이커라고 하는 것이 어른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청소년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좀 갖기를 바랬어 가지고요. 특히 어른들의 체인지 메이커로서의 사례도 좀 보여주었지만 학생들이 사회 문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례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요. 또 간단한 모둠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둠 각자는 어떤 체인지 메이커 유형인가를 한번 쓰고 그것을 공유해보는 활동을 했는데요.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체인지 메이커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알려주는 유튜브를 뒤지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이진 않더라도 나는 어느 유형에 속하는 사람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이 각자 이 포스트잇을 대신하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는 호기심 너야, 나는 프로 챙김 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전체 프로젝트 활동 중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등등도 이야기 나누기를 바랬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정책 사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수업을 디자인한 선생님께서 정말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일 먼저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책 공모전 포스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포스터를 통해 학생들은 이 정책이 복지 분야에서부터 자치, 경찰 문제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정책 공모가 가능하다라는 것과 어른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도 정책을 공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정책 제안 공모를 통해서 정책이 제안된 사례를 이제 예를 들어 주셨는데요. 그 경찰 명찰에 외국어하고 수학 가능자를 표기하자라는 제안을 이제 했고 그것이 이제 반영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외국인이나 수화가 필요한 농아인들은 실제 어려움에 닥쳤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을 텐데 모든 경찰들이 이 외국어나 수화가 다 가능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표시함으로써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장애인 의료 리폼 지원에 관한 그 정책 제안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장애인들은 개개인만의 그 장애의 특성에 따라서 이 옷을 좀 고쳐 입어야 될 때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줌으로써 장애인 복지에 애쓰자라고 하는 이런 제안이었는데 어떻게 보자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아주 따뜻한 정책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공한 정책 사례를 또 보여주셨는데요. 이렇게 단순하게 표로만 보여주지 않고 아이들이 좀 한눈에 알아보고 아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진 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뉴스 동영상 자료를 이렇게 링크를 해놔서요. 아이들이 궁금하면 더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횡단보도 이 그늘막이라든가 이 어르신들이 가끔 저도 앉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장수 의자라든가 이런 소소한 정책들이 우리 삶을 얼마나 편리하게 해주는지 아이들이 이제 실제로 이런 예를 통해서 많이 공감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다 하고 나서는요, 간단한 활동을 했는데요. 모둠끼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은 무엇인지 여기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례들을 보고 생각해 보라고 하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이 모둠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소수자를 고려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다른 모둠하고의 공유를 통해서 예산이라든가 장소, 인력 등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책이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의미의 공존의 개념까지도 생각해야 한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공한 정책이 되려면 사람들의 공감과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공익을 실천하는 이런 좀 가치
지향적인 정책의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되게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이거를 뭐 교사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런 다양한 성공적인 정책 사례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공한 정책에 필요한 요소들을 스스로 알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책을 좀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이제 체인지 메이커의 과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인 모둠 활동은 첫째, 문제 발견하기, 둘째, 해결 방법 찾기, 셋째, 발표 및 피드백, 넷째, 제안서 쓰기의 순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문제 발견하기 단계부터 차례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발견하기 단계에서 첫 번째는 우리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 자유롭게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먼끼리 떠오르는 문제를 이렇게 써서 공유를 했고요. 이 모둠 같은 경우는 지역의 혜택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없다. 그 다음에 등하굣길 인도가 좁아서 좀 위험하다. 그다음 버스 경로가 위험하다. 자전거 도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음료수 자판기에 점자 표시가 부족하다, 없다. 뭐 이런 등등의 문제를 떠올렸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하나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행정 모둠 같은 경우는 그 관양고등학교 앞에 그 좁은 인도와 그 불법 주차로 등하교가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직접 생활 속에서 느끼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문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정하고 나서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 위한 질문하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궁금한 게 뭐야? 라고 해서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 떠오르는 다양한 질문들을 던져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던진 질문들을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관찰을 통해서 해결할 것, 인터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혹은 설문조사가 필요한 것 등등으로 나누어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모둠도 보면은요, 이 등하굣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찰해 볼 것은 무엇인지 질문들을 좀 떠올려 봤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해볼 것은 무엇인지 떠올려 봤고요. 뭐 이런 식으로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활동을 했냐면요. 공감을 통한 문제 정의하기 활동을 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는 누가 있는지를 좀 떠올려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학교 인도길 문제하고 관련되는 거는 이 학교 인도길을 늘 이용하는 이 주변 지역의 노인과 장애인,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을 떠올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앞쪽에다가 늘 차를 대는 그 불법 주차자라든가, 그 다음에 등하굣길마다 이게 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교통을 정리해 주시는 그 자원봉사자들이 있거든요. 그 교통 정리자라든가, 그 다음에 그 동사무소 직원들을 이 친구들이 떠올렸습니다. 이렇게 관련 인물들을 떠올리고 나서는요,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는지도 좀 생각해 보고요. 이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일 가운데다가 학교의 인도길 문제라고 하는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쓰고요. 그 주변에 이렇게 관련 당사자들을 이렇게 적도록 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이라든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좀 적어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 정리하시는 분들 입장에는 이 불법 주차로 인한 어려움을 늘 겪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교통이 잘 정리되기를 이분들은 바라고 있을 거다 라고 친구들이 이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요,
에서는 이런 그 질문들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인물을 하나를 특정하게 정해서 적어보도록 했는데요. 예를 들어 이 모든 같은 경우는 이 문제와 관련된 수많은 당사자들 중에서 누구를 돕기로 정했냐면 김철수라고 하는 18세 학생을 돕기로 했어요. 아마도 이 등하굣길 문제에 있어서 본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가장 크게 공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철수라고 하는 18세의 남학생을 공감의 대상으로 정하고요. 이들이 어떤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그들의 고민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면 이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한번 적어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적고 나서는 여러분 이 모둠에서 해결할 문제를 한 문장으로 정의 내려 보도록 했는데요. 이렇게 문장을 구조를 주었어요. 어떻게 하면 누가 무엇을 뭐뭐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모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고등학생인 철수가 등하굣길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다닐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문제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한 문장 정의를 하기까지의 이런 다양한 질문과 그다음에 그 공감의 과정은 아이들이 해결책을 떠올릴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아이들이 발표했던 것처럼 공감을 받는 정책일수록 이 성공한 정책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을 이 과정을 통해서 친구들도 깨달았을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해결 방법 찾기 단계인데요. 우리 지역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찾는 거를 3단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해결 방법 찾기, 두 번째 아이디어 선정하기, 세 번째 프로토타입 만들기로 진행을 했습니다. 학교 앞 그 인도가 너무 좁아서 등하굣길이 좀 안전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먼저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처음에 브레인스토밍 7가지 법칙을 알려주고 아주 거친 아이디어, 엉뚱한 아이디어도 비판 없이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했고 이 친구들은 그걸 바탕으로 철수가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뭐 스쿨버스를 만들자라든가 아니면 여기 불법 주차를 좀 단속을 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친구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너무 폭이 좁다. 이거를 좀 넓히자. 그 다음에 하물며 이런 학교를 가지 않는다 같은 아주 엉뚱한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다양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이 좀 앞에서 성공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등등을 감안을 해서 선택을 하도록 했는데요. 이 친구들은 일단은 인도가 좀 폭이 넓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도 폭을 넓히는 것 하나랑 불법 주차를 좀 단속을 좀 엄격히 지금보다 해야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아이들이 생각할 때 너무 한쪽으로만 길이 한 갈래가 아니라 교문 앞에서 여러 갈래가 있는데 아이들이 가운데로만 너무 다닌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한쪽으로만 다니지 않고 다른 쪽으로 분산해서 다닐 수 있도록 뭔가 유인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산한 인도에다가 뭔가 좀 문화활동 도구를 설치하자라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되게 기특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라고 이건 뭐 특별히 가르쳐 준 건 아닌데 이렇게 패드에다가 이 학교 주변에 지도를 이렇게 다운 받아가지고 이 지도 주변에
이 도로 상태라든가 건물 위치 등등을 좀 감안을 하면서 버스 정류장을 옮긴다면 어디로 옮기는 게 좋을까?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하굣길에 조금 이렇게 분산을 해서 간다면 어떤 도로를 이용해서 갈 수 있을까? 등등을 계속 고민하고요. 그 고민한 과정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단계가요. 프로토타입 만들기라고 하는 단계인데요. 이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체인지 메이커 과정에서 이렇게 뭔가 아이디어를 냈으면 그 아이디어를 바로 현실로 옮기려면 자본도 필요하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했다가 실패하면 너무나도 많은 손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봄으로써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실현 가능한지를 이렇게 따져보는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실제로 아까처럼 이렇게 패드에다가 그림을 좀 그려본 다음에 그걸 이렇게 실물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전후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입체적으로 재미있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여기 있고요. 이 학교 앞에 이제 재개발 들어가는 현대 아파트가 있고, 여기 빌라촌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 학교를 할 때 여기를 쭉 이렇게 걸어서 나오는데, 여기 부분이 너무 인도가 좁고, 여기에 마을버스 정거장이 있는데 여기로 아주 많은 친구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좁은 인도길을 걷기 힘든 친구들은 여기 이 차도로다가 걷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전거를 타는 친구들이 특별히 갈 곳이 없으니까 자전거 도로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과 함께 섞여서 이쪽으로 이렇게 다녀서 굉장히 위험한데,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 하면 여기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을 이게 되게 마을버스 한 정거장 거리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하게 짧은 요 아래쪽 관양시장 쪽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로 조금 이동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쪽으로만 우리가 하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쪽으로도 하교할 수 있고 이쪽으로도 하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으로 아이들이 좀 분산돼서 다니는 것이 필요하고, 이 분산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좀 흥미를 가질 만한 것들이 이 가운데 길 아닌 도로에도 좀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할 때 좀 재밌는데, 요쪽에다가 아이들이 흥미 있어 할 만한 문화적인 어떤 것들을 좀 만들어 놓자 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걸 이 아이들이 이렇게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실제로 프로토타입 만드는 이 과정은 그렇게 막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였는데, 아이들이 이제 이 과정 자체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토의 토론하는 거다 보니까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이 프로토타입 만드는 부분에서 시간을 좀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게 참여를 하고 또 만들어 보면서 뭔가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등을 좀 더 생각을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프로토타입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두 번째 해결 방법 찾기의 과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발표 및 피드백하기 단계입니다. 발표하기를 할 때에는 아이들에게 일부러 뭔가 새로운 자료를 많이 만들지 말고 기존에 했던 활동 자료를 그대로 좀 보여주면서 간단하게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모두먼끼리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아이디어를 다듬었지만 실은 이것이 여러 친구들에게 들려주었을 때
또 다른 관점에서의 피드백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걸 통한 정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은 앞에서 한 발견한 문제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라고 하는 요거랑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인물을 도울 것인지 정했던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프로토타입을 바탕으로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발표하는 장면인데요. 아이들이 모둠 앞에 나와서 만들어 놓은 프로토타입이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패드 안에 앞서서 문제를 발견하기 과정에서부터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까지 했던 어떤 활동 상황들이 공유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발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의 시간, 서로 이제 질문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아이들이 예리한 질문도 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저랑 함께하는 선생님이랑 같이 아주 압박 면접하듯이 이 정책의 어떤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어떤 지점에서의 고민이었는지 등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굉장히 그 압박 질문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그 부분 당황스러워하면서도 굉장히 집중해서 그 대답을 하려고 노력했던 면이 굉장히 좋았고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의 그 점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발표를 다 끝내고 나서는 그 친구들에게 피드백한 것을 포스트잇 에 써서 이 모두먼에게 다시 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친구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을 이 모두먼에게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걸 수정해서 아이디어를 내기를 이렇게 발을 했고요. 피드백이 이렇게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아이들에게 이런 형태로다 아주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적어보도록 했고요. 자기 반에 가서 이제 점심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가서 자기 반이나 이 수업을 듣지 않는 다른 친구에게 우리 모둠의 아이디어를 알려주고 피드백을 3명 이상에게 받아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혜민이라는 친구도 혜인이라는 친구도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자기 프로젝트를 설명을 하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피드백을 친구들한테 이렇게 3명 거를 받아오도록 했습니다. 이 전후 과정을 세밀하게 과정 다 듣지 않았던 친구들이지만 오히려 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잘 해줬고요. 실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김이 샌다라고 하나? 이런 어떤 피드백 진짜 이런 것도 굉장히 있었지만 그것 또한 아이들한테는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피드백 과정을 마치고 나니까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 흥미로웠던 순간인데요. 이렇게 발표와 피드백이 다 끝나고 돌아간 그 모든 구성원들끼리요. 머리를 맞대고 계속 조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앞서 문제 발견하기, 해결 방법 찾기까지의 그 과정 중에 본인들이 고민했던 지점들에 대해서 친구들이 이렇게 예리하게 짚어줬기 때문에 무언가 조금 폭발적인 사고가 그때 막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을 2차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4번째 단계는 정책 제안 보고서 쓰기입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앞서 발표를 통한 그 친구들의 피드백과 선생님의 피드백을 듣고 그것을 반영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책 제안서를 써보는 건데요. 함께 수업을 디자인한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정책 제안 공모전 사이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양식들을 비교해 보시면서 정책 제안 보고서 양식을 좀 만들어 주셨는데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안 분야를 이렇게 쓰도록 하고요. 제안 분야를 좀 쓰도록 하고 제안 제목도 쓰고 개요와 그 다음에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쓰고요. 기대 효과
쓰도록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좋았는데요. 실은 우리가 막 실제로 정책을 실행하거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기 체크리스트로다가 이 제안이 실현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의 법 개정이 필요한지,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지, 예산 확보가 필요한지, 업무 프로세스의 조정이 필요한지, 혹은 어떤 특정 다른 기관하고의 협력이 필요한지 등등등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이걸 통해서 훨씬 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실현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지점을 아이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알아보기 쉽게 표현해 보도록 했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정책 제안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실은 이렇게 이거를 종이에다가 이렇게 종이 활동지에다 쓰지 않고 이 패드에다가 직접 아이들이 작성하게 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기는 한데요. 실은 이런 그 인터넷 활용 수업이 저도 좀 익숙하지가 않고 아이들도 충분히 익숙할까 하는 이런 지점에 있어서 좀 확신이 안 들어서 이 넘버스라는 앱을 활용해서 수업을 했지만 이렇게 조금 약간 기존의 수업과 좀 같이 병행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그 발표와 피드백을 듣고 나서 무언가 아이디어를 수정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정책 제안 보고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법 행정 모듬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책 제안의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다른 모듬의 정책 제안 중에서 흥미로운 거 한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심리 모듬 같은 경우는요, 두 아이가 모두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할머니들이 너무 외로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이 할머니들께도 마치 그 인터넷의 맘카페 같은 이런 커뮤니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노인들의 정서를 지원하기 위한 아띠벗이라고 하는 이 앱을 좀 개발을 하고 또 노인들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좀 도움을 주자 뭐 이런 정책을 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영경제팀은 장애인 고용에 관한 정책을 냈는데 흥미로웠던 것은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 혹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고용주 관점이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비장애인 동료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어려움은 무엇이고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했다라는 게 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건설 건축 분야의 이 친구들은요, 이 평촌 학원가가 이 교통 정체가 아주 심한 그 밤 10시 때쯤에 그 문제의식을 굉장히 심하게 느껴서 이걸 완화하는 정책을 제안을 했어요. 건설 건축 분야 그 친구들답게 주차장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친구들이 발표를 할 때쯤 돼서 자료조사를 하다가 이미 안양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발주까지 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도 했지만 이 정책의 개발 과정에서 이 자료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계 모듬 친구들은 그 대형 그 마트에 가다 보면 빈병 회수 기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담배꽁초 쓰레기가 잘 해결이 안 되는데 이 쓰레기를 좀 주워서 기계에 넣으면 지역 화폐로 이렇게 보답하는 형태의 이 기계를 좀 개발해서 보급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소감문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이 늘었고 정책 수립 시에 사전조사, 의견 경청, 다양한 관점으로의 접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잘 만든 정책이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교사로서 저는 이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의 관심사와 특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생기부가 막 써지더라고요. 물론 생기부가 목표는 아니지만 또 함께 성장하는 협력자로서 또 교사 조력자로서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업이어서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활용 수업은 저한테 늘 도전인데요. 이제 교실마다 태블릿이 배부가 되어서 이것을 쌓아두지 않고 수업에 활용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컴퓨터라든가 이런 수업에서 그 문제 해결력이 없어서 늘 수업이 망할까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수업을 해보면서 동료 교사도 물론 있었지만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내는 능력이 있고 또 충분한 그 협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태블릿 수업에 대한 좀 자신감이 늘었다라고 하는 점이 저에게는 수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점은 이 동학년 교사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수업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 수업 시작할 때부터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이해가 안 되었는지 등등을 서로 이야기하고 장점을 발견해 주면서 격려를 많이 했는데요. 이런 점이 또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학기말 자율교육과정으로 시행했던 우리시 정책 제안 수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